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토크 영상을 또 들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속보가 들어왔지 뭐예요.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속보가 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솔직한 친구 입장에서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친구들의 얼굴이 실에 비해 조금 못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급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잘생기면 더 좋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고 만날 건가요? 저도 눈 달렸어요.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연애를 몇 번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콘텐츠가 또 인생 공유하는 콘텐츠니까 제가 남자 보는 기준이 어떤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런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애 내용 대방출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제가 진짜 보는 눈이 없는지 한번 판단해주세요. 연애 썰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간의 경험들을 오늘 방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따리 하나 풀겠습니다. 제 연애의 가치관은 후회하지 말자예요. 뭘 하던 후회를 하면 안 돼, 사람은 인생에서 진짜. 그래서 후회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지 말자. 근데 후회를 하더라도 진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온 힘을 다해보자. 그래야 완전히 끝났을 때 미련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끝이 거의 다 더티하게 끝나는 편이고 제가 그 약간 헤어짐? 이런 거를 힘들어하고 오래가는 그런 감정이 힘든 감정들을 거부하는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후회하지 말자라는 가치관이 연애에서 더 확립이 됐고 약간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뭐 이랬었지, 그 일은 진짜 뭐 같았었지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추억과 좋아서 만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험으로 치중하고 싶지 않고 항상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또 지금의 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연애할 때는 그렇게 기준이 막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만의 이렇게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솔직히 초반에 만난 사람들 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제 가치관과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기준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지 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순위에서 내가 다 가지진 못해도 이거 두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잘생기면 좋지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왜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조금 알겠는 게 저는 이상하게 썸을 탈 때 초반에 자기가 잘생겼거나 잘났거나 하신 분들은 재는 게 있어. 그러면은 저랑 같이 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 멱살 잡고 너 나랑 사귀자 이런 스타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로 재니까 힘들어. 줄다리기 하는 느낌? 어릴 때는 그랬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눈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나는 그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받았으면 또 해주고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챙기는 것 같아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본론으로 제가 남자를 보는 기준을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서 포부가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딱 직장이 없고 직장에 들어가서 확 이뤄놓은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 일에 대한 뭐야? 자부심과 포부가 있는 그런 사람을 항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허상만 쫓는 그런 사람도 만나기도 했는데 진짜 딱 한 명 빼고는 다 포부가 있고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포함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책임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은 내가 책임감이 쟤는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끝까지 가봐야 알더라고요.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다 책임감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책임감 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회피 성향이 돼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저는 어쨌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일에 있어서도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말하는 것 두 가지는 연애를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제 기준이 새롭게 떠오른 아이들인데, 세 번째는 젊었을 때 실컷 놀아본 사람이라는 게 제 기준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저도 20대 중반이 딱 됐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연하는 안 만나봤거든요. 왠지 안 끌려. 그거 뭔지 알지? 근데 한 번 반할 뻔한 적은 있어. 딱 한 번. 근데 엄청 잘생겼어. 그럼 인정. 근데 얼굴 보고 만나진 않는다는 거. 저는 동갑 아니면 무조건 연상을 대부분 만났는데, 연상들도 어렸을 때 많이 놀아보신 분이 있고 별로 놀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렇게 나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놀아보지를 못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근데 이건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놀다가 지금까지 계속 놀고 있는 사람 말고 막 바람 아니면 뭐 진짜 여자들 너무 밝힌다든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렸을 때 많이 놀러도 다녀보고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뭐 헌팅도 해보고 막 진짜 놀 거 놀고 그랬던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즐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 그런 거 다 부질없구나, 사람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 연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아본 사람을 만나자라는 게 제 기준에 딱 들어왔고,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이제 제가 진지하게 이 사람이랑 만나도 되겠다 딱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힘든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저는 가장 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힘든 순간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지한 관계로 가도 될지 말지는 힘들 때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조건 피해버리거나 도망쳐버리는 그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하려면 사람이 힘든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언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요 4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연애 가치관이 진짜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 1년 안에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 원래 뭐 남사친, 여사친 그런 거 터치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의 성비가 성비라고 하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성비가 여자랑 남자 딱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 여자들의 그 감정 기복, 감정 싸움 이런 게 나는 힘들 때가 많아서 오히려 남자애들이 더 편할 때가 종종 있어. 시원하게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분 상하면 그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 조심해야 되는 거, 무거운 사람한테만 자기 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 인간관계고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나만 선을 딱 지키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여사친, 남사친 가르는 거는 이해를 못했던 해서 어쨌거나 그거에 약간 무지했던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연애도 그거를 다 이해를 해줬어요. 애초에 사귀기 전에 나의 인간관계에 남사친, 여사친 건들지 마라. 나도 건들지 않을 테니. 그렇지 않으면 나랑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못 만날 것 같다. 사귀기 전에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만났었는데, 이제 대신에 난 믿음을 보여줬지. 믿어도 된다는 거를 친구들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제 연애 가치관 중에 또 하나가 지인이랑은 절대 연애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지인이랑은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약간 그런 기류가 있었거나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랬다. 그럼 지인으로 절대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로의 연인들이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게 있죠. 서로 연인이 생기고 나면은 연락이 좀 뜸해지던가 그런 거는 있긴 한데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다 같이 만나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요구를 한 거잖아요. 내 인간관계에 남사친과 여사친을 터치하지 마라. 나도 너를 터치를 안 하겠다 했는데 제가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해놓고 왜 터치를 하냐라고 상대방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 진짜 질려버린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진짜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사친인지 여사친을 가장한 예비 여친 후보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딱 그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여사친이 아니야. 제가 여사친이니까 알잖아요. 진짜 여사친이면 굳이 여자친구랑 있다는데 계속 통화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지 조욕하는 사진 찍어 보내고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한테 자기 옆자리 앉으라고 하거나 그런 게 여사친은 아니잖아요. 다 동일 인물 아니고 다 다른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여사친을 가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에 정말 정이 털렸어요. 제가 진짜 이것도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보통 정 떨어진다, 지친다 라는 감정이 들 때까지 만나다가 그런 감정이 들면은 그때부터 마음 정리를 합니다. 상대방한테 약간 조금 나쁘긴 한데 거의 차여요. 기본 한 최소 1년 반 이상 만나다 보니까 정이 있잖아요. 추억들이 있고 그래서 정리를 쉽게 못하니까 마음은 식었는데 말로 못 내뱉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자 문제는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근데 솔직히 가치관은 예전과 비슷한데 만약에 이 사람 주변의 여사친들이 약간 그런 부류인 사람들이 많다? 가차없이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초반부터 여러분들 기분 나쁜 티 팍팍 내시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너 내가 남자 사람 친구랑 그렇게 만나면 기분 좋을 것 같니?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한 번쯤 오거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발 여자친구 있는 남사친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냐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어. 그러면은 그래? 급한 일 아니니까 여자친구랑 데이트해? 하고 보통 끊던가 그 친구랑도 그냥 놀 때 야 이 새끼 뭐 새끼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놀거든요. 전혀 감정이 없고 그리고 그 최대한 여자친구분들 기분 나쁘지 않게 연락 계속 하게끔 말을 해요.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있는 행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고 애매한 그런 뭔가 아닌 그런 거를 여사친 남사친으로 포장을 하니까 다들 기분이 나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친구가 말을 했는데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이 한창 막 썸 타고 꽁끼꽁끼하고 그 감정에 막 빠져들어서 그 남자밖에 안 보여. 막 세상은 안 보여. 그럴 때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정신 차려라. 초반에 잘해주는 모습에 속지 마라. 그것은 다 너를 꼬시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알았어 하고 나서 항상 한 3개월 뒤에 변했어. 그거는 다 연극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웬만한 남자분들은 초반에 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잘 보여야 되면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이쁜 모습만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잘하는 모습만 어디 가서는 보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본능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변했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순간을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날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는구나. 하지만 but
이 마음만큼 이 행동만큼은 진짜는 아닌지라 생각을 하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집에도 잘 오고 집도 맨날 데려다주고 연락도 맨날 하네. 아니, 한결같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어항에 빠지는 친구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은 게, 어항을 친다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단 솔로일 때 내가 어항을 친다? 내가 만날 사람을 이 사람 관심에 있어 하고 만나보다가 알아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 사람 마음에 드네? 천천히 알아가 봐야지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갈 기회를 포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솔로일 때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여자분들이 조금 얼굴 반반하게 생기고 행동 스윗한 사람들한테 쉽게 빠져들어서 어항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못해서 본인이 빠진 거지 그 사람이 억지로 넣은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약간 좀 스킨십이 쉬운 사람이고 그렇게 껄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남자분들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여사친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 행동으로 조금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톡톡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정스럽게 야 너 여기 뭐 묻어땀 떼어준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또 깨달은 게 있다면, 굳이 헤어진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헤어지면 그냥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내 이 말 진짜 전도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전도 수준인데, 나도 상대방한테 쓰레기고 상대방도 나한테는 쓰레기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헤어지면 다 쓰레기라는 그런 팩트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굳이 친구들이랑 저 새끼가 이래가지고 뭐 어째서 헤어졌어, 진짜 너무 상처받았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은데, 어차피 헤어지면 다 쓰레기지 하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평온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업다운이 있는 사람인데, 연애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제가 감정 기복이 평온해지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닐까. 제가 또 인프제잖아요. 가쁜 MBTI야? 진짜 그거 거슬리네. 양가다. 왜 얘가 나와가지고. 봐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머리카락 넘겨줬다 이런 거에 속지 말자고요, 우리. 그냥 그 사람 눈에 거슬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쁜 연애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진짜 좀 제대로 예쁜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럼 지금까지 연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가 있어? 다 기억에 남지. 몇 번 안 만나봤으니까. 조금 특별하다. 다 특별한데, 제가 하나하나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기다려서 지치고 너무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그냥 다 부질없는 연애였어, 그거는. 그리고 바람을 피워서 바람핀 그 현장을 숨겨준 친구까지 해서 사자대면을 했는데, 바람난 그 여자분한테 꾸준하게 연락이 와, 아직까지. 둘은 진작에 헤어졌고. 뭐 그런 거. 나한테 가장 좋았던 연애는 진짜 딱 첫 연애였던 것 같아. 첫 번째 연애가, 저는 성격도 너무 잘 맞았고 기복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연애에 이런 높낮이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헤어질 때는 완전 그냥 끝으로 갔지만, 사귈 때 동안에 막 엄청 크게 있지가 않았어. 굳이 말을 구구절절하게 해서 싸우지 않아도 서로 대화가 통했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았고, 그냥 되게 예쁜 연애? 인생을 나아갈 때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동기부여도 서로가 되고 그런 관계였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계였지. 그래서 나는 그런 연애를 다시 하고 싶은데,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싶습니다, 여러분. 첫 연애를 좀 제대로 잘 맞는 사람과 하면은, 남자만 첫사랑을 기억한다 이거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여자 끝사랑 기억한다? 아니에요. 저는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연애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제 남자 보는 눈 어떤가요 여러분? 엄청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자 보는 기준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나는 남자 보는 기준이 없다. 특히 금사빠들 문제야 문제 진짜. 너무 금사빠라 쓰레기 컬렉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애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진짜로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세한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일이나 DM 댓글 남겨주시고 고민거리 있으신 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